자, 봅시다. 자, 옐로카가 관련해서 맨 처음 이제 배울 표현이 바로 이제 시스템, 이거 서라운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이제 서라운딩은 이제 주변,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뭐냐? 바로 첫 번째 자, 시스템이란 바로 뭐다? 연구자의 관심 영역입니다. 요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져 있겠어요? 그때그때 다르겠어요? 바로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관심이 다르죠. 그 다음에 당연히 학자마다도 연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은 정하기 나름이다. 물론 정하기 나름이지만 너무 조그맣게 정하면 핸들링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크게 정하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크게 정하면 따질 게 너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문 체계마다 대강 정하는 영역까지가 보통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경우는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뭐 용매까지라고 해도 되고 아니 화학 반응 자체라고 해도 되고 뭐 좀 크게 잡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릇까지라고 해도 되고 큰 상관은 없는데 여하튼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정하진 않는다. 이때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서라운딩입니다. 우리말로 주변, 뭐 주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서라운딩이 뭘까요? 서라운딩. 개를 제외한 바로 봐. 오, 좋았어요. Not surrounding입니다. 아니 뭐야 Not system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여시. 너무 묘한 표현인데요. 그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다. 자, 그래서 시스템이 아닌 걸 서라운딩으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재밌는 건 시스템과 그래서 서라운딩은 뭐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더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교집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이 전체를 영어 표현으로 univers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요. 뭐냐면은 universe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라운딩에 또 다르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3. 연구자.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 연구자가 서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서라운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연과학에서는 연구자가 시스템에 있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200기압 300도씨 뭐 이런 데서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큰일 나. 무슨 말 알겠죠? 큰일 나.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래서 연구자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서라운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과학이란 시스템에 대한
그래서 간접적인 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시스템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연과학은 시스템을 무조건 간접 연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간접 연구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 예술학원은 예술. 그렇죠. 네. 그런가 좋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클리셰로 하는 게 되게 중독성이 있나요? 네. 그런가요? 학생들 보면 자꾸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 뭐 중독성이 있긴 하나 봐요. 네. 거참. 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자연과학은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서라운딩의 변화를 연구자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스템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자 봐요. 예를 들어 발열이란 말 들어봤어요? 발열 영어로? 안돼 엑소. 오, 그렇지. 오, 그렇지. 바로 봐. 엑소더믹이라고 해요. 알겠죠? 엑소가 뭔 뜻? 엑소? 밖으로. 그다음에 써 하면 어떤 어근이에요? 열. 그래서 IC는 형용사형 전미사고요. 그래서 뭐냐면 열이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도.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재밌는 건 발열은 사실 발열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는 뜨끈뜨끈해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걸 생각해지는 거죠. 근데 발열은 뜨끈뜨끈이 누가 뜨끈뜨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서라운딩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시스템은 에너지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예를 들어 발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측정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시스템을 측정한 거예요? 아니면 뜨끈뜨끈해진 서라운딩을 측정한 거예요? 뜨끈뜨끈해진 서라운딩을 측정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자연과학은 절대로 시스템을 직접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모든 측정은 누구를 하는 거다?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운딩을 측정하여 역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짐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연력학의 관점이다. 그래서 연력학은 철저한 간접적 연구다.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했다. 내가 인류학 얘기해 줬어요? 네, 엔스로폴로지라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야, 대단하다 민강이, 강민이. 이야. 강민이 혹시 네이티브예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야, 혹시 나비족 네이티브 아니에요? 나비족 네이티브? 이야, 나비족이라고 그 아바타 외계인들이 나비족이거든요. 몰라, 이름이 나비예요. 네, 나비야. 하여튼 어쨌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하고 이제 언제까지 인연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는 그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랑 계속 수업을 하고 싶으나 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고 뭐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좀 미리 해드리면 나중에 대학을 가시면요
대학교에 이제 전공 과목 말고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허투루 듣는데 이게 사실은 나의 인생과 관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 과목은 올바른 성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수업들이에요. 이때 반드시 들어야 할 건 내 관점에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나라 현대사 꼭 들어야 돼. 알겠어요? 뭐 고구려 백제실 이런 거 말고요. 일제시대 때부터 알겠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6.25 민주화 등등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K-팝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다 다룬 현대사 수업이 있거든요. 이 현대사 수업 들을 때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이제 노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현대사니까 국사과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정교수 이런 분 말고요. 이렇게 젊은 강사 알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국사학과를 찾아가. 그 국사학과 사무실에 저 이번에 교양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 교수님 성함이 이런데 이 교수님 저 연세가 어디 몇 학번인지 물어봐. 그럼 얘기해줘. 진짜요? 예. 아, 그럼 거기에 이게 다 있잖아. 뭐야 수수한 킹청 하는데 안내문이 다 있거든. 그럼 궁금한 물어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그냥 연세는 대충 어느 정도다 이 정도 얘기해요. 예. 그러면 최대한 젊은 사람으로. 알겠죠? 30대. 예, 30대가 좋아요. 최대한 젊은 사람으로.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우선 젊은 사람. 근데 만약에 교수가 나갔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나 같은 교수는 나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죠. 네. 와 그다음 두 번째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인류학이에요. 이 두 개를 들어야 성인이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현대사를 들어야 되는 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거고요. 드디어 올바른 국민 알겠죠? 그다음 인류학을 들어야 인류 보편적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걸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을 거고요. 아, 세상엔 존나 나쁜 놈들이 많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이걸 들으면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세상은 넓고 사람은 진짜 많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저기 만수라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가서 꼭 이걸 어느 대학에 가거나 이 과목은 꼭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양 과목은 성인이 돼야 된다면 꼭 들어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류학은 사람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사람을 이제 두 가지로 연구해요. 두 가지. 사람을 바로 문화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요. 생태학적으로 사람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좀 생물학적인 관점이죠. 근데 생물학하고 좀 다른 건 100% 사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인 연구는 쉽게 얘기하면 왜 원주민 연구 있죠. 뭐 남태평양에 있는 무슨 뭐 원주민 연구 혹은 유인원 연구요. 유인원.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제인 구달 할머니 있죠. 제인 구달 할머니가 최초로 뭘 연구하신 분이에요? 침팬지에 대한 최초 연구자죠. 그분이 인류학자예요. 생물학자가 아니고 인류학자예요. 그럼 침팬지를 왜 연구할까요? 침팬지랑 사이좋게 지내려면? 침팬지를 왜 연구할까요? 사람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유인원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초입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인원들의 생태로 사람의 성격을 짐작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유인원 연구고요. 두 번째가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유인원을 연구하는 이쪽은 되게 생물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이제 인류학이라고 들어도요, 거의 생물학에 가까워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인류학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재밌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문화 인류학이에요.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면 세계는 넓고 사람은 많고 문화는 다양하겠죠.
우와 별의별 문화가 있구나 하는 걸 저 시간에 배우게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막 예를 들면 막 집단혼 알아요? 집단혼? 네, 집단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 있는 아주 소수분 지역에서 발견되는 혼인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고립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구가 끼껴봐야 수십 명에서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인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화가 전 지구 인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절대로 다수의 문화는 아닌데 이런 특별한 것에 대한 연구도 하는 거예요. 어떤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 마을은 모든 경제 활동을 여자가 해요. 남자들은 탱가 놀아요. 그냥 낮 동안 탱가 놀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밥 깔고 뭐 하고 모든 건 여자가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자가 해요. 그런 상태에서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 여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 잘 거 아니에요. 그럼 드디어 낮 동안 탱자했던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살고 있는 집 담을 넘어요. 이때 낮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들이 막 밥 깔고 농 갈고 막 일하고 있다고 했죠. 그때 남자들이 어슬렁 거리면서 사실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어슬렁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여자들이랑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눈을 싹 이렇게. 눈빛으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눈빛이 통할 경우 그날 밤에 그 집으로 그 남자가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 남자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슨 말 알겠어요? 또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무슨 말 알겠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여자친구와 정해진 남자친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주 극소수 인류에게서 나타나는 집단혼이라고 하는 어떤 혼 형태거든요. 그럼 거기서 아기가 생기겠죠. 그럼 아기가 생기면 말이죠. 사실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 생각해봐. 생각해봐. 딱 나는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딱 봤는데, 어머, 넌 이게, 어차피 그 마을 사람들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지금 거기 인구가 3,000명, 4,000명이 아니라고요. 그 인구가 끼케야 수십 명에서 많아봐야 100명이라고요. 그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딱 태어나는데 뭐 똑같이 생겼다. 아이고야, 뭐 이거 다 알지. 예, 다 알지. 그리고 또 잘 봐. 어떤 남자가 어느 집 담 넘어가는 걸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근데 그게 자주 넘어가요. 무슨 말?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그게 누구인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을의 불문율, 그 아버지가 누군지 절대 얘기하잖아요. 알아도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는 그 마을 전체가 공동 육아를 해요. 그래서 그 애는 그 마을의 모두가 아빠예요. 그리고 모두가 엄마예요. 그럼 사실 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육아가 어렵겠어요? 쉬워지겠어요? 굉장히 쉬워지고 어린애 입장에서의 생존성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어린애 입장의 생존성이 아주 올라간다고요. 특성 소수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마을 인구 집단이 작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을 인구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면 이게 문화적이거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집단 육아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삼촌이 여러 명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모가 여러 명인 거예요. 다들 친한 거예요, 그냥. 다들 서서로 먹고 다 친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인구가 1,000명이 넘어가고 10,000명이 넘어가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100명 미만의 단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뭐 정조가 어떠니 이런 얘기하면 뭐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거 전혀 쓸데기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워요. 완전 재밌어요. 알겠죠? 완전 재밌어요. 별의별 쇼킹한 얘들. 그리고 당연히 문화 인류학이니까는 당연히 19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대학생이니까는 19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학술적 관점의 19금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배워본 적 있어요? 완전 재밌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저 수업 시간에는 졸릴 수가 없어. 너무 재밌어서.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저 수업을 딱 듣고 나면 방금 얘기했듯이 와,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교에서 인류학을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인류학 얘기를 왜 했느냐? 인류학은 연구자가 반드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하고 완전 다르게 자연과학은 연구자가 서라운딩에 있죠. 근데 인류학은 연구자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아니에요? 자연과학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아주 다른 체계의 학문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인류학 연구 중에 그러니까 제인구달 할머니가 연구실에서 침팬지를 연구했어요. 제인구달 할머니가 침팬지랑 같이 살았어요. 그게 그 이유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인류학 연구 중에 쇼킹한 연구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남태평양에 사는 폴리네시아 군도에 있는 어떤 그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어떤 그 여성 인류학자가 연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걸 찾아가서 추장이랑 결혼을 해. 그래서 그 추장의 셋째 부인으로 20년간 살아 거기서. 뭐 하버드 예일 나온 애인데 막 거기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 스탠퍼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 시골에 가서 그 원주민들이랑 결혼해서 살아. 애도 낳고. 애도 낳았어, 애도.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 뭔 상관이야? 그냥 삶은 똑같아지지. 네. 여러분 피부색이 달라도요. 한국 와서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한국말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피부색이 달라도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하는 거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 놓고 20년간 살면 그 말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거야. 인류학은 그렇게 나온 논문만 옥셉트가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를 해야 인류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하는 교수님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교수님들 다 그래서 그 인류학과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쇼킹한 사건. 바로 그 인류학과 대학원생 한 명이 연구 주제를 의사들로 잡은 거야. 대학교 그 의사 선생들, 병원 의사들. 의사들에 대해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있는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들이 뭘 하는지 관찰한 거지. 그래서 이제 관찰하시면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메모지를 하나를 들고 그냥 병원에 딱 들어가서 의사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계속 쓴 거야. 근데 여러분들 계속 아무 말 없이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계속 적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태조 이방원이 있었던 것 중에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사관원이라고 기억나요? 네, 맞아요. 실록에 그 적는 그 역사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쫓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방원이 막 뭘 계속 쓴 거예요. 계속 뭐 한다 계속 쓴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는 정말 짜증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국법이 그래도 그래갖고 태조 이방원이 이것도 상이라면 성격이 괄괄해가지고는 하다가 갑자기 야 이 새끼야 그만 좀 적어. 무슨 말 하겠어요? 막 화를 냈나 봐. 그랬더니 그뭐 하다가 그만 적으라고 엄청 화를 내셨다. 뭐 이렇게 뭔가 무슨 말 하겠어요? 네, 그거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예. 적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 적지 다. 근데 무슨 말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정말 선진적인 정치 형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은밀해지지 않고 정치가 공적 영역이 되면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일반인을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일반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요.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기록을 했다는 건 조선시대 초반의 그 정치 제도가 정말 선진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하튼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적은 거예요.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하는 애냐 그랬더니 제가요 저기 인류학과 대학원생인데요.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연구 주제를 정했는데 그래서 뭔데? 의사 선생님들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좀 기록을 하고 이 새끼 나가! 내가 뭐한 놈이야! 그러고 쫓겨난 거야. 그래갖고 얘가 삐죽삐죽 할 거 아니야. 나랑 그냥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자기 지도 교수랑 얘기를 했겠지? 교수님 저 연구를 하는데 교수들이 막 쫓아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가 그래? 해가지고 이제 학과 차원에서 이제 의대 쪽으로 이제 그 협조 공문을 발송한 거야.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학생을 파견하고 싶다. 그랬더니 의대의 공식 입장은 no. 무슨 말이겠죠? 왜? 바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평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인력학에서 어떻게 할게요? 걔를 의대를 보내. 걔를 의대를 보내. 그리고 모든 등록금은 인력과 다 돼. 그래서 걔를 의대를 보내. 그래서 걔를 의사를 만들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인턴, 레지던트 다 해. 그리고 의사로 10년 동안 활동하게 해.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된 10년 만에 드디어 논문을 써. 의사 사회가 어떤지. 무슨 말 알겠어요? 당연히 어느 조직이건 들어온 얘기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느 조직이건 많아. 특히나 의사 사회도 엄청 많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비리 엄청 많아. 그걸 실명으로 자기도 의사였으니까 왜 실명이에요? 이거는 잡지에 실리는 논문이 잡지에 실리는 기사가 아니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쫙 실명으로 쫙 2,000페이지까지 진짜 논문을 쓰는 거야. 여기 그게 그 유명한 그래갖고 쓴 거야. 그래갖고 이걸 논문을 딱 제출하려고 했더니 그게 거기 미국 사회의 모든 의료계 모든 비리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미국 의사협회에서 출판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 그래갖고 이게 1심, 2심, 3심에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 그래서 결판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지. 근데 미국 헌법 1조 1항은 뭐야? 자유할 수 없고 어쩌고.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좀 다르지. 다르지. 미국은 뭐냐면요. 표현의 자유가 미국 설립의 근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헌법 1조 1항에 의해 이거는 남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술 논문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출판을 허한다. 해가지고는 그 유명한 닥터스라는 논문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의 그 의사 사회의 모든 들어온 일과 비리가 실명으로 언급되어 있는 무슨 말 알겠어요? 유명한 책 닥터스라는 인류학 논문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맞죠? 거기 실린 사람들은 네. 이렇게 이제 뭐 누군 좆대고 했겠죠. 뭐 아니면 쪽팔리고 뭐 했겠죠.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을 연맥이기 위한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그 구조에 대한 이해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걸 테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여러분들 여하튼 인류학 배워보고 싶죠? 꼭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 하겠죠? 그런데 가면 이제 중동사회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나도 거기서 중동사회 많이 배웠거든요. 왜냐면 그 내 인류학 그 교수 그때 강사 선생님이 그 뭐냐면 전공이 그 이슬람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90년대 초반에 이슬람 사회에 대한 얘기를 그때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슬람하고 많이 달라요. 진짜 나름의 그 합리성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뭐 좀 불합리한 것도 있죠. 근데 그건 어디나 있는 거고. 그 이슬람 사회의 나름의 장점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좋다. 짜잔. 짜잔. 그래서 여하튼 시스템과 서라운딩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2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 시스템의 종류를 좀 몇 가지로 나눠 볼 거예요. 보이세요? 자, 거기 시스템의 종류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뭐?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 찾았어요? 자, 요 세 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1,
open.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열린 열린 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얘는 서라운딩과 물질 및 에너지 모두 교환되는 녀석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오픈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 주변과 물질과 에너지 모두를 교환하는 대표적인 시스템. 열린 시스템. 광합성 뭐라고요? 광합성 좀 폭넓게 얘기해서. 합성 자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세포 생명. 라이프 자, 생명. 뭐가 되죠? 네 혹은 쌓아야 되죠. 그 물질이 왔다 갔다 하겠죠.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니까. 그다음 에너지 교환. 생명이 자연 주변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새들이 집도 짓고 하잖아요. 뭐 비버가 댐도 짓고. 그러니까 생명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오픈 시스템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유명한 시스템이 바로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시스템이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인공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오픈 시스템. 등기기관 뭐라고요? 등기기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럼 차그 내연 바로 연료전지요. 내연기관도 가능합니다. 연료전지요. 자, 연료전지가 뭐예요? 왜 그냥 그 테슬라 같은 전기차 이거 말고요. 그 배터리 넣고 충전해서 쓰는 이거 말고요. 왜 자동차 중에 수소연료 자동차라고 있죠. 네 그래서 휘발유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 수소기체 같은 걸 주입하면 그 수소기체가 내부 시스템에서 전기에너지로 변환돼 가지고 차가 보렁보렁 가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연료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료전지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주입하면 그 안에서 전기에너지가 계속 생성이 돼요. 물질을 계속 주입하고 전기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서 부산물로는 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기체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고 물이라고 하는 배기물질이 나오고 그게 전기적인 것으로 주변에 일을 하고. 그래서 저 연료전지 같은 게 최근에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열린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closed system. 우리말 번역은 닫힌 개. 자, 얘는 뭐냐면 서라운딩과 물질 교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교환은 가능합니다. 이런 녀석을 닫힌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닫힌 개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닫힌 용기 닫힌 개의 대표적인 게 바로 10장, 11장에서 계속 등장했던 피스톤입니다. 자, 피스톤이라고 하는 이런 실험 도구에 어떤 이제 뭐 물질을 넣어두고 그게 뭐 액체건 기체건 고체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외부 압력을 주어가면서 피스톤을 위아래로 옴짝옴짝옴짝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이 피스톤이 움직인다 한들 이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뭐냐면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지만 피스톤을 이용해서 혹은 이 상태에서 이게 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을 옴짝옴짝 하면서 열을 공급할 수도 있고 열을 가해서 끓여서 열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 교환은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스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연력학에서 엄청 나올 텐데 대표적인 클로즈드 시스템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우리말 번역은 고립계. 얘는 서라운딩과
어떠한 교환도 하지 않습니다. 즉 물질 교환도 없고 에너지 교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고립계의 대표적인 예. 고립계의 대표적인 예. 바로 유니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적으로는 유니버스 너머의 것들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하는 어떤 개념화된 것 있죠. 그것 외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유니버스가 다른 거랑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약간 근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온병. 자, 보온병에 뭐 담아두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죠. 그 다음 보온병에 담아두면 뜨끈한 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보온병 같은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고립계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고립계 그 보온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영원해요. 꽤 있으면 식어요. 식어버리기 때문에 보온병도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보온병 같은 걸 고립계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로는 이 고립계라는 건 전 우주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분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오케이, 자다. 지금 몇 시죠? 41분. 진짜로요? 9시 41분이요? 네. 진짜로요? 아, 그럼 내가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저 택시만 하고 잠깐만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빨리 화장실만 갔다 와요. 네. 아, 택시.